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들을 또 끌어내리고 있는 이 즐거운 소식에 대해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선 비메모리 20 상봉을 위해 제가 과거에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사업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미지 센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바일 이미지 센서 업계 1위인 소니를 삼성전자가 현재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세공정 기술력과 또 6,400만 화소 이상의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앞세워 소니를 맹추격하면서 점유율 격차를 점차 좁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경이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이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에서 16.7%로 소니 56.2%의 약 40%포인트 수준 뒤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소니의 기존 카메라 기술력이 접해진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삼성전자가 따라잡기에는 당장 무리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삼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부터 시장 점유율 21.7%로 소니 42.5%와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점유율에선 삼성전자가 32%로 소니 44%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이미지 센서 업체인 옴니비전의 점유율은 약 9%를 기록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봐야 아직 2위라고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이후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로 특정되기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주 놀라 자빠질 수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모바일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64억 달러까지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광각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초점 센서 등 최근에 스마트폰에 적어도 3개에서 4개 수준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결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개수가 늘며 이미지 센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었고, 또 여기에 6,400만 화소를 넘어선 또 고부가 가치의 이미지 센서, 또 1억 800만 화소 등과 같은 높은 픽셀의 이미지 센서가 출하된 영향이 컸죠. 특히 이 6,4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이미지 센서 수요는 2019년 1,500만 개에서 2023년에는 3억 3천만 개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인데, 문제는 소니가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의 기술력이 삼성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에 목숨을 걸고 최대 1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 갤럭시 20 시리즈부터 탑재시켜 출고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성장이 4년 동안 20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니는 당장 삼성에 대응할 제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하나인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 이미지를 생성하고 DSP가 쓰이겠죠. 일반적으로 이 이미지 센서 픽셀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이미지의 품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픽셀의 크기를 줄여가면서도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이 이미지 센서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초고화소 카메라 트렌드에는 초소형 픽셀 이미지 센서가 필수적인데, 당연히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화소를 담으면서 얇은 디자인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미지 센서의 활용도는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넘어서 이제는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특히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를 아예 없애고 그 자리에 이미지 센서를 달아버리는 경우도 보여주고 있죠. 또 증강현실, 즉 AR에도 적용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지 센서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시장 성장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에 오르기 위해 이미지 센서 발전에 힘을 쏟고
내쫓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올해 2월에는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최첨단 노나셀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보다 카메라 감도를 최대 2배 이상 향상한 1억 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을 출시했고, 지난 5월에는 이 DSLR 수준의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을 지원하는 1.2 마이크로미터 기반의 5천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GN1도 선보였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활용한 모바일 이미지 센서 제품 4종을 공개하면서 업계 최초로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구축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또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1억 5천만 그리고 2억 5천만을 넘어서 이제는 또 6억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엄청나죠? 6억 화소 모바일까지 가게 되면 진짜 확대하면 솜털까지 다 보이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초소형 고화소 시장을 확대하고 센서 혁신 기술 개발을 지속해 한계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해까지 보여준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점유율 상승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일본 소니를 시장에서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길 아주 크게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사업처럼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를 아예 넘어버리고 일본 소니가 결국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에게 주문하는 날이 오면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이미지 센서 시장마저 뺏겨버리면 일본 소니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9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일본 소니의 최대 매출처 중 하나가 바로 중국 화웨이입니다. 여러분, 매출 11조 수준에서 약 20%에서 많게는 최대 25%까지의 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를 당장 잃었으니 당장 올해만 해도 많은 매출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수치로는 소니의 2020년도 이미지 센서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45% 수준 감소한 1조 4,300억 원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3분기에만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소니의 실적이 이제는 얼마나 초라한 수준인지,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자,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 반도체 기업이라고 여겨지는 전 도시바 메모리 현 키옥시아 홀딩스 또한 스마트폰용 메모리 칩 매출이 전체의 40% 수준까지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 영향이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마찰로 반도체 시황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도쿄증권 거래소 상장도 연기해버렸죠. 다급한 나머지 일본이 미국에게 당장 수출 규제권에 대해서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본인들도 작년부터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것 허락 안 하면서 본인들 살려고 또 아둥바둥 하려는 거, 이런 거 보면 또 참 돌고 도는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일본 반응 자체가 이제는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일본이 정치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우리나라에게 제재를 계속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혈세 낭비와 시적 사업으로 지적돼온 57m짜리 초대형 관유 정동 조각상과 대형 건축물 천하제일 스위스로우가 결국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이는 이러한 전시성 사업으로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는 데다 무분별한 초대형 관광 건축물 건립이 지역 흡색을 없애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9일 한국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후베이성 칭저우시의 세계 최대 관유 정동 조각상과 보이저성 첸난 부이족 미아오족 자치주 두산현의 99.9m짜리 스위스로우를 조사한 뒤 시정을 통보했다. 중국 삼국시대 격렬한 싸움이 전개돼 삼국지의 주요 무대 중 하나인 칭저우시가 삼국지 영웅인 관유를 기념한다는 영목으로
사업으로 세운 관우상은 세계 최대 청동 조각상으로 기록될 정도다. 관우가 청룡원 얼도를 쥐고 있는 모습을 조각했는데 워낙 크다 보니 징저우시의 모든 풍경을 압도한다. 중국 당국은 관우 조각상의 높이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호성의 풍모와 역사적인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부산현이라는 작은 지역에 무려 약 5,600만 위안이 투입된 스위스로우도 문화랜드마크를 남발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현이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 스위스로우를 포함해 대형 관광지 조성에 나서 400억 위안의 빚더미에 올랐다고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거리였다. 부산현은 면적 2,442제곱킬로미터, 총인구 36만 명인 지역으로 2018년 기준 지역 생산 총액이 94억 3,400만 위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후베이성과 의저우성 담당 부처에 관우 청동조각상과 스위스로우에 대한 재정비와 더불어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문화적 랜드마크가 남발돼 지역 특색을 없애서는 안되며 특히 해당 지역 지도자의 지적을 남기기 위한 공사는 더욱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올해 7천만 명 홍수 피해 경제적 손실은 37조 원. 올여름 중국에 쏟아진 폭우로 1에서 3분기에 무려 7천만 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중국 응급관리부 위챗 계정에 따르면 중국 자연재해 관련 부처들은 최근 합동회의를 열고 올해 재해 상황을 논의했다. 당국은 1에서 3분기 홍수 피해 인원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9.1% 많은 7,373만 7천 명, 직접적 경제 손실은 평균치보다 27.6% 많은 2,198억 6천만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 조치 등으로 사망, 실종자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51.5% 줄어든 278명, 가옥 붕괴는 57.4% 감소한 7만 2천 채였다고 전했다. 홍수뿐만 아니라 산사태, 태풍, 지진,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전체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실종 578명을 포함해 연인원 1억 3천만 명에 이르렀으며 직접적 경제 손실은 3,135억 5천만 위안이었다. 당국은 1998년 이후 가장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면서 창장, 황허 등 주요 하천에서 21차례 홍수가 있었다. 경계 수위를 넘은 하천이 많았고 홍수 지속 시간이 길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붕괴 위험을 제기하기도 했던 창장 유역 산샤댐의 유입 수량은 지난 8월 하순 1초당 7만 5천 세제곱미터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중국 코로나 따른 공장 중단으로 호흡기 질환 6만 명 감소. 중국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조치로 상당수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중국 내 호흡기 질환자 수가 약 6만 명 감소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연구진이 공동으로 올해 1월 말부터 2월까지 중국이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을 멈춘 기간 개선된 대기 질과 호흡기 질환 발병 간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입원 환자는 5,000명,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 환자는 6만 명 감소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주미국 지구물리학연합이 발간하는 동력검토 저널 지구물리학 연구 서한에 실린 해당 연구에 따르면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중국에서는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36%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대기 중 초미세먼지가 대폭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대기 질이 호흡기, 심혈관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가즈유키 미야자키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깨끗해진 지구가 어떤 모습일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미국 듀크대 드로 신들 교수는 이번 연구는 봉쇄 기간 줄어든 대기오염이 입원 환자와 관련 서비스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연구라고 자평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폐암, 뇌졸중, 당뇨, 폐렴, 심장질환 관련 사망률이 증가세인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대가 올해 발간한 세계 질병 부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중국에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가 124만 명으로 집계됐다. 홍콩 중문대 라오샹첸 교수는 대기오염 노출과 건강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 결과는
매우 확실하다며 추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주 멜버른 대 샤마리 다메지 교수는 대기오염이 낮은 기간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추적 관찰 등 대기오염과 건강 간 상관관계에 대한 장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홍콩 이공대 연구진은 중국의 올해 초봉쇄 정책으로 대기오염과 관련해 어린 세대 약 2만 4천에서 3만 6천 명의 사망이 지연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러티에 발표했다. 중국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대분 코백스 참여한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하기로 했다.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세계 백신 면역연합과 협약을 맺고 코백스에 정식 가입했다면서 이는 인류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고 백신을 전 세계 공공재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는 여전히 전 세계에 유행하고 각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들이 백신을 얻을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국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한 뒤 전 세계 공공재로 개도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코백스에 가입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이 코로나